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방법 13번째. 오늘은 스마트폰 기초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정보 검색, 동영상 검색, 문자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민 강사입니다. 자, 정보라는 말은 뭘까요? 정보. 영어로는 information이라 그래요. 근데 정보하고 비슷한 말이 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다? 자료죠. 자료. 자료는 영어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료와 정보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료입니다. 정보는 자료를 가공해서 의미 있게 만든 것이 정보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 중에서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대학들은 자료라고 부르고, 내가 입학하려고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그게 정보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제 강의는 여러분한테 정보가 되는 거죠. 자료를 잘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라 자료를 검색해서 정보로 가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보 검색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 물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크롬, 구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다 뭐를 써볼까요? 정보 검색이라고 써볼까요? 정보. 자료와 정보라고 써볼게요. 자료와 정보. 자료, 문자, 숫자, 소리, 모든 것이 다 자료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자료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지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네요. 굉장히 많아요. 뭐 인문학적인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걸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료다. 문자, 숫자, 소리, 그림, 영상, 단어, 내 생각. 지나가는 사람이 키가 크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뚱뚱해 보인다. 저 사람은 청바지를 입었다. 저 사람은 샌들을 신었다. 부츠를 신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료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겨울에 샌들을 신고, 맨발에 샌들을 신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춥겠구나. 그 자체가 자료인데 그거를 가공을 해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다니면 나는 감기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맨발에 샌들을 신으면 안 되겠지 라고 판단한다면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뭐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그럼 정보는 뭔가 보자. 정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그 자료. 수집한 첩보를 분석평가에 얻은 적외선 실정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이나 자료. 이런 말이 나와요.
인포메이션이라고 되는데,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기는 거다? 지혜가 생기겠죠. 지혜. 자료에서 정보로 가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정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공을 해서 정보로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인터넷상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겨울에 여행하기 좋은 사찰, 뭐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겨울에 여행하기 좋은 사찰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추워도 매력 만점, 뭐 겨울 경주 인기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여기는 부여, 아까는 경주, 여기는 뭐 경남, 이거는 이제 신문사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서 나온 것 같네요. 사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기 좋은 데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죠. 사실 저희 자녀들도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가 경주다 그러면 경주 뭐 기차로 갈 건지 비행기로 갈 건지 교통편을 예약을 하고, 또 숙소도 정해야 되잖아요. 숙소. 그 뭐 숙소 뭐 3박 4일 내내 같은 숙소에 있지 않을 거라면은 첫날은 어디, 둘째 날은 어디, 셋째 날은 어디 해서 각각의 숙소를 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자, 여행지를 선정을 하고 교통편을 예약을 하고 숙소를 정한다. 그 다음에 여행할 곳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소가 아침을 주는 숙소인지, 아니면 숙소 주변에 식사할 만한 것이 좋은지, 또 숙소에 들어가서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주변에서 밥 먹고 숙소에 가서 쉬고, 또 산책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찾아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3박 4일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 이번에 친구들하고 3박 4일 어디를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뭐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들 찾아봐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행 코스를 알려주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찾아보기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곳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행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행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가면은요, 네이버에 가면은 밑에 콘텐츠도 많이 있죠. 그렇죠? 뉴스 콘텐츠도 있고 콘텐츠도 있어요. 이런 콘텐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굳이 멀리 지방으로 가지 않고 내가 사는 동네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실 때요, 마이크를 가지고 검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는요, 한의사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앵두 있죠. 앵두의 효능, 체내에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대요. 세종대왕께서도 즐겨 찾으셨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되게 뭐 많아요. 예, 이겁니다. 앵도, 뭐 천금 뭐 이렇게 많이 불렀다는데, 예, 한의사 협회 공식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앵도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앵도가 익을 때쯤 되면은요, 애들서부터 어른들도 그거를 몇 개씩 따먹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앵도나무가 없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앵도를 사면 되겠죠. 그렇죠? 앵두가 나오는 계절이 언제인지 잘 보셨다가 이거를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든지 어딘가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앵두를 사서 어린이나 어르신들 드시면은 피로회복에도 좋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앵두 피로회복에 좋다 하나 정보가 누적이 되는 거죠. 이제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요거 누르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싶어 그러면 공유 버튼 눌러서 누구한테 할 거냐 이거지. 누구한테 할 거냐.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고 싶어요. 메일.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제가 메일로 이걸 받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알림줄에 이렇게 왔어요. 이건 일단 제가 보면 되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자체, 이 검색한 결과가 아니라 검색한다는 이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샐러드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세종대왕 저금통도 있다. 이거를 제가 필요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앵두에 관련된 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한 건데,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유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제 메일로 보냈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앵두가 나는 정원이 있다. 그러면 앵두나무를 묘목을 사서 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공유를 걸어서 또는 카카오톡으로 아는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보낼 수도 있고, 예. 내가 아는 사람한테 카카오톡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톡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친구들 목록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 제가 이제 카톡 단체 대화방에다 하나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공유를 해서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글에 가서도 굉장히 뭐 많아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앱을 설치하면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6가지 이런 거 이제 나오죠. 아니면 여기다가 앵두의 효능과 부작용도 있다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앵두 효능 7가지와 부작용이란 말이 있네요. 그렇죠? 칼라푸드라고 있잖아요. 뭐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 얘는 이제 붉은색 계열인데 색깔별로 무슨 효능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피로회복, 혈액순환에 좋대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식욕 증진이 되고요. 변비 예방, 붓기 제거가 되고. 그런데 부작용은 뭐냐면 앵두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이 열이 많거나 임신을 하신 분들은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뭐든지 많이 하면 과유불급이라고 안 좋겠죠. 요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보면 공유하는 게 있어요. 공유. 여기에서 이제 긴 스크린샷으로 남길 수 있어요. 긴 스크린샷. 스크린샷이라는 건 보이는 화면만 우리가 캡처하는 건데, 긴 스크린샷 하면 그걸 길게 해서 쭉쭉 내려서 제가 이거를 스크린샷으로 화면을 길게 늘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체크 누르면 이렇게 길게 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 가서 광고나 이런 건 좀 잘라버리고 하면 되겠죠. 굉장히 길어요. 이게 길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나름 편집을 해서 쓰면 되는데, 남이 쓴 블로그 기사거리를 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그거는. 자, 네이버 검색도 해봤고요. 동영상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검색은 아무래도 유튜브나 네이버 TV에서 검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광고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색 상단에 돋보기 그림 눌러서 여기다가 앵두의 효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유를 할 수도 있죠. 공유할 수도 있어요. 예. 공유할 수도 있고.
좋아요 뭐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앵두 화채 뭐 이런 거 여기도 좋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TV가 있나요? 네이버 TV 있네요. 네이버 TV에 가서 여기서 검색할 수 있어요. 앵두의 효능. 오늘은 앵두만 제가 계속 찾아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앵두 나오고 보관할 수 있어요. 좋아요 누를 수 있고 댓글 뭐 더보기에 가면 어떤 게 있나요? 뭐 신고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유를 걸었어요. URL 복사해요. URL을 뭔지 아시죠? 아까 네이버 TV에 나왔던 그 영상에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거죠. URL 복사를 눌러서 문자로 가요. 문자로 가서 문자를 하나 작성을 해볼 겁니다. 1:1 대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RL을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돼요. 꾹 눌러서 붙여넣기. URL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내면은 URL이 가요. 그럼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URL을 보내면은 그 영상의 일부가 그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보기 그림처럼 이렇게 뜹니다. 문자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자 보내는 거는 문자에 가서 상대방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 내용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더하기 기능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네이버 지도 위치도 공유할 수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길을 잘 못 찾아. 길치인 사람도 있어. 저도 길치인데요. 야, 모임 장소를 가는데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어딘지 위치를 한번 보내봐 그러는 거죠. 위치를 보내는 거예요. 현재 사는 위치가 여긴데 이걸 공유해서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임 장소에 먼저 가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잘못 왔어. 거기가 아니라 길 건너와야 돼. 길 건너와야 돼. 이런 거야. 그래, 알았어. 그 길 건너가서 찾아보니까 장소가 있더라.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이런 여러가지 사진들, 이미지도 있어요. 이런 이미지 같은 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진도 갈 수 있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카메라 직접 찍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더하기 누르면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내는 거, 요 위치라든지 음성 녹음을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연인들 사이에 저녁에 녹음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류가 났어요. 이건 저희 집전화인데 집전화에서는 이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보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뜬 것 뿐이니까 뭐 신경 안 쓸 테고요, 저는요. 자,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은요, 이제 위치 보내는 거, 아까 사진 보내는 거, 위치 보내는 거 했었어, 그렇죠? 키오스크에 관한 내용을 좀 해볼 겁니다. 그룹 대화에 관한 거, 그룹 대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